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평화롭던 마을에 갑자기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10년 전 빗물에 빠진 그 처녀를 다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처녀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정체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체를 알게 된 친아버지가 사위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10년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권력과 사랑, 가족과 의리 사이에서 벌어진 처절한 대결.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숙종 20년 강원도 깊은 산골 한산골 마을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민재는 이제 30살이 된 당당한 가장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비오는 날 개울에서 처녀를 구한 일로 양반집 사위가 된 그는 지금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아내 수연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지만 그 고운 품격은 오히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동희는 9살로 아버지를 닮아 의젓하고 착했습니다. 둘째 석이는 7살로 총명하여 글을 빨리 익혔고, 막내 순이는 5살로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예뻤습니다. 민재는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여 이제 여러 마을의 농지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재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디 나가시나요? 읍내 서기댁에서 장부를 정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전에는 돌아오겠소.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이들이 아버지 없으면 심심해해요. 알겠습니다. 민재는 수연의 볼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나이 50 정도로 보이는 관리였는데 얼굴에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재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관리가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마중 나왔습니다. 여보, 아까 관리들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요? 수레원을 찾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모르는 분들이라고 했는데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어요. 민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아내를 찾는 관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무섭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날 밤 민재와 수연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그 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관리가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김 부사다. 수연을 만나러 왔다.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를 찾으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김 부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른다고? 10년간 너를 찾아다녔는데 모른다고 하는가? 민재가 아내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 부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민재로구나. 내 딸을 훔쳐간 도둑놈이. 딸이라고요? 수연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내 딸이다. 수연아. 이 말을 들은 수연과 민재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너는 정혼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온 나라를 뒤져서 찾았더니 이런 천한 놈의 아내가 되어 있더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허허, 그때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김부사의 말에 민재와 수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그렇다, 너는 내 딸이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돌아가야 한다. 김부사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내자 광군들이 수연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민재가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수연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라고? 허허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딸이 천안 농부의 아내라니. 김부사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수연이 간청했지만 김부사는 귀를 막았습니다. 행복하다고? 내 신분도 모르고 이런 천한 곳에서 살면서 저에게는 신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헛소리 집어치워라. 당장 나와 함께 가자. 김부사가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재가 필사적으로 막아섰습니다. 수연을 데려가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 그 더러운 핏덩어리들 말인가? 김부사의 말에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제 아이들을 내 놈 같은 것이 내 딸과 아이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모독이다. 김부사가 소리치며 민재를 밀쳤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라고? 저는 민재의 아내이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게 제 정체성입니다. 수연의 단호한 말에 김부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내게 대드는가? 좋다, 그럼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김부사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마을 전체가 고생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가 부사라는 것을 잊었나? 세금을 올리고 군역을 늘리고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민재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런 무법을 무법이라고? 내가 법이다. 관청에서 나온 명령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김부사의 협박에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 남편은 더욱 혹독하게 다룰 것이다. 내 딸을 욕보인 죄로 말이다.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내 딸을 훔쳐간 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인가? 민재가 간청했습니다. 부사님,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때 수연이 누구의 딸인지 몰랐습니다. 사랑! 그깟 감정이 신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부사가 비웃었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부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김부사가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을 데려가려는 것뿐이다. 딸이라고요? 수연이가요? 그렇다. 이 여자는 원래 내 딸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최할머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부사님, 수연이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10년간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다고? 제 신분도 모르고? 김부사가 비웃었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씨 좋고 착한 사람인데요. 그런 소리 집어치워라.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인데 박영감이 말했지만 김부사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 그런 것 때문에 내 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때 갑자기 수연이 머리를 감싸주며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수연아! 민재가 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 갑자기 1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억했어요. 뭘 기억했다는 말이냐?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왜 물에 빠졌는지 그때 일을 기억했어요.
김 부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그 무서운 사람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셔서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재와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에 일부러 김 부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 일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제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시잖아요. 수연의 말에 김 부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재가 앞으로 나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부사님, 저는 수연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수연은 제 아내이고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 자신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내 놈이 감히 비록 저는 가난한 농부지만 수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연도 저를 사랑합니다. 민재의 말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민재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김 부사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좋다. 그럼 이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봐라. 부사님, 협박하지 마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다. 내일부터 이 마을에 온갖 세금과 부역이 내려질 것이야. 김 부사의 협박에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박 영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부사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10년간 민재와 수연 부부를 지켜봤습니다. 이보다 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최할머니도 나섰습니다. 맞아요. 수연이는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아이들을 잘 기르고 이웃을 도우며 살았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요. 김 부사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그만해라. 신분이 다른데 무슨 사랑이냐? 그때 젊은 마을 사람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부사님, 신분보다 중요한 게 마음 아닙니까? 마음? 그런 허황된 소리. 사람은 태어날 때 신분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재와 수연은 좋은 선택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지지에 김 부사는 당황했습니다. 김 부사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좋다. 말로는 안 되니까 힘으로라도 데려간다. 광군들이 수연을 붙잡으려 하자 민재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비켜라. 광군 하나가 민재를 밀치자 민재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돌에 부딪혔습니다. 여보,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민재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흐르는 민재를 본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김 부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까짓 것쯤이야. 어서 수연을 데리고 가라. 광군들이 수연을 붙잡자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수연을 보내줄 수 없어요. 김 부사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관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가? 혼란 중에 수연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따라가겠어요. 수연아, 민재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냐? 수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데려가시는 대신 이 마을 사람들과 제 남편,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절대 해를 끼치지 마세요. 김 부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다. 약속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뭐가 더 있다는 말이냐?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필요해요. 김 부사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너무 길다. 그럼 사흘이라도. 수연의 간청에 김 부사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좋다. 사흘 후에 다시 오겠다.
그때는 절대 변명하지 말고 따라와라. 김부사와 관군들이 떠나자 마을 사람들이 민재와 수연을 둘러쌌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수연은 아이들을 재운 후 마당에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정말 가야 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가면.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받아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줄이야. 저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당신이 잘 키워주세요. 제가 없어도 훌륭하게 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민재의 집에 모였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민재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대는 부사인데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최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수연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어. 우리가 다 같이 막아서자. 하지만 그러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민재가 걱정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그때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나이 60 정도의 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지만 민재라는 분이 어디 계신지요? 제가 민재입니다. 낯선 양반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진사라고 합니다. 수연양의 일로 찾아왔습니다. 수연에 이르려 내 김 부사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박 진사가 설명했습니다. 김 부사는 그동안 권력을 남용해서 많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들인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억지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시키려 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박 진사의 말에 민재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어떤 증거 말인가요? 김 부사의 부정부패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증인들이요. 박 진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이 근처 여러 마을에서 김 부사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더군요. 박 진사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웃 마을들을 찾아가서 김 부사의 횡포를 증언해 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마을에서 만난 촌장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김 부사 때문에 우리 마을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세금을 2배로 걷어가더군요. 두 번째 마을에서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부사가 자신의 친척을 관리로 앉히고 뇌물을 받았어요. 우리가 직접 받습니다. 세 번째 마을에서는 젊은 안악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한 일로 곤장을 맞았어요. 김 부사가 트집을 잡아서요. 박진사는 이런 증언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관찰사님께 고발장을 올릴 수 있어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부사도 만만한 상대가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의가 있어요. 박진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급히 관찰사에게 고발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과 함께 관찰사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김 부사가 내일 다시 올 예정이었습니다. 민재와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왜 얼굴이 슬퍼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수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프세요? 아니야, 어머니는 괜찮아. 어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놀자 수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민재와 수연은 마당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혹시 박 진사님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요.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요. 물론이죠. 비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때 당신을 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10년간의 추억을 되새기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부사가 광군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되었다. 수연을 데리러 왔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 입구에서 또 다른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관찰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찰사님이 왜 여기에? 관찰사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부사, 내게 할 말이 있다. 관찰사님, 무슨 일이신지요? 너의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장이 올라왔다. 김 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정부패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 마을에서 네가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이 많다. 관찰사가 박 진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상세한 증거를 가지고 왔더라. 박 진사가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관찰사님,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김 부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관찰사가 이웃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박 진사가 증인들을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이 나와 말했습니다. 관찰사님, 김 부사가 우리 마을에서 세금을 2배로 걷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자기 집을 크게 지었어요. 두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주지 않으면 곤장을 치겠다고 협박했어요. 세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김 부사의 부당한 명령에 반대했다는 이유로요. 증언이 이어지자 김 부사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런 일은 아직도 변명하려고 하는가? 관찰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딸을 강제로 데려가려 한 일이다. 그건 당연한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권리라고? 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억지로 떼어놓으려 하는 것이 권리란 말인가? 관찰사가 수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연아, 내 의견을 말해보아라.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찰사님, 저는 이곳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네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아이들도 잘 돌봐줍니다. 그럼 너는 행복한가? 네, 매우 행복합니다. 수연의 대답을 들은 관찰사가 김 부사를 바라봤습니다. 김 부사야, 딸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강제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건 신분이 다르니까. 신분이 다르면 사랑할 수 없다는 법이 있는가? 관찰사의 질문에 김 부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관찰사가 선언했습니다. 김 부사, 너는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이 죄로 파직한다. 파직이라고요? 그리고 유배형에 처한다. 김 부사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관찰사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네가 그동안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는지 아는가? 저도 딸이 걱정되어서. 딸 걱정이라고? 진정한 부모라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 아닌가? 관찰사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여기서 살아라. 고맙습니다, 관찰사님. 그리고 민재에게도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10년 전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일부터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니 감동스럽다.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수연을 잘 지켜주어라.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부사가 끌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정의가 승리했다. 민재와 수연이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어. 아이들도 뛰어나와 부모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는 어디도 안 가. 수연이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박진사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민재군, 정의는 항상 승리하는 법입니다. 박 진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좋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박영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다. 우리 마을의 보물 같은 부부를 지킬 수 있게 되었구나. 최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도왔구나. 선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어.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민재와 수연의 재결합을 축하하는 잔치였습니다. 관찰사도 함께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관찰사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관찰사님의 공정한 판단 덕분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의 진실한 사랑과 마을 사람들의 단합이 이룬 승리다. 수연도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은 남편, 착한 아이들, 그리고 따뜻한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당신들이 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지요. 잔치가 끝난 후 민재와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무척 기뻤습니다. 어머니, 정말 안 가시는 거죠? 동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절대 안 가. 어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기도 싫어. 다행히 모든 게 잘 되었구나. 민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무서웠어요. 당신을 잃을 뻔했잖아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요. 이 일이 있은 후 한상골 마을은 더욱 단합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서서 도왔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민재와 수연의 이야기는 다른 마을에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을,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한다는 것을. 몇 달 후 박진사가 다시 마을을 찾았습니다. 민재와 수연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관찰사님께서 민재군을 추천하셨습니다. 무슨 추천 말씀이신가요? 이 지역에 이서 자리가 비었는데 민재군이 맡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이서라고요? 네, 민재군의 정직함과 능력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민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문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말이에요. 박진사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도 찬성했습니다. 민재가 이서가 되면 우리 지역이 더 좋아질 거야. 정직한 사람이 관리가 되어야 해. 민재가 이서가 된 후 그는 정말 백성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부당한 세금은 줄이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왔으며 공정한 판단으로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수연도 관리의 아내로서
품격 있게 행동하며 다른 부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 더욱 바르게 자랐습니다. 동희는 아버지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고, 석이는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으며, 순이는 어머니처럼 다정하고 현명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동희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이야.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이기도 해. 우리도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 착하게 살자. 세월의 흐름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와 수연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비오는 날 개울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여 더욱 단단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 남녀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어른들은 정의와 선함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용기와 희생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한산골 마을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평화롭고 단합된 마을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아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함께 해결했습니다. 민재와 수연의 영향으로 마을 전체가 더욱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된 것입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한산골 마을에서는 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 개울에서 시작된 한 번의 선행이 어떻게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시련을 극복하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지위를 초월한다는 것.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의미가 민재와 수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선행이 언젠가는 더 큰 기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장벽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와 수연의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